자, 뭐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느낌이 드신가요? 결국 이 공부란 것은 자기 자신을 일단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감동이 돼야만 또 이 하늘도 감동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자기가 암기하려고 해야 또 그만큼 암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고 입으로 좀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뭐 또 적어가면서 하시고 이렇게 해야 적극적으로 해야지. 특히 이 동영상을 듣고 있다 보면은 뭐 이 생각 저 생각 들죠. 또 이 컴퓨터 이쪽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뭐 쇼핑몰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도 없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아껴가면서 하여튼 돌아온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세의 제도로 넘어왔습니다. 보면 자, 최승로의 시문 28조 이 사료를 제시하고 이 성종의 업적을 묻는 시험 문제가 이제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건데, 어차피 성종 때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시문 28조와 성종의 업적은 꼭 묶어서 봐줘야 된다는 거. 자, 아래 보면은 시문 28조라는 것은 문신월가법에 의해서 5품 이상 관리들에게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명의 왕, 태조, 결국 해종, 정종, 광종, 경종이 어떻게 정치를 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정치를 갖다가 왕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최승로는 제시를 했던 건데, 결국은 4명 왕 때는 전체적으로 호족 세력이 강했죠. 그래서 이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적 기능을 갖다가 강화시키게 한 노력들, 이게 이제 그만큼 이 중앙 집권 체제, 중앙 그 집권 체제를 갖다가 확립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광종 때는 너무 왕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광종 같은 왕이 있으면 최승로 피곤해요. 그래서 이 왕권의 전제화를 갖다가 규제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될 것은 최승로는 중앙 집권 체제 확립은 맞아요. 그러나 왕권의 강화는 틀립니다. 왕권의 전제화는 결국 규제했다 이거고, 최승로가 결국 문벌 귀족으로서 그는 결국 뭐요? 호족과 왕을 각각 견제해서 중앙 집권적 이 귀족사의 토대를 갖다가 마련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유교 이념을 통한 중앙 집권적 귀족사의 토대 마련,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정치적인 쪽에서 중앙 관제 정비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봐요. 이성육부, 중추원, 삼사,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각각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목의 목사를 파견합니다. 목사 파견하려면 지방의 향리를 갖다가 결국은 뭐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방 중소적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향리로 편제했다. 그 다음에 유기가 이때 갖추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업적에서 배운 대로 의창, 상평창, 노비 환천법, 이게 결국은 노비안건법에서 해방되었던 이 양인들이 노비로 있을 때 그 주인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만큼 그 무시를 당했겠죠. 근데 양인으로 해방된 이후에 주인을 갖다가 결국은 다툼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런 불량한 그 양인들, 해방됐던 양인을 다시 천민 노비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또 이 반정부 인사들을 갖다가 노비로 전환시키는 거. 이게 결국은 최승로 같은 그 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노비 환천법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귀족사의 토대 마련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자모 정식법, 이자를 갖다가 원금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을 갖다가 재해가 있을 때 면해주는 거, 건원중보, 문화적인 쪽에서는 교육 조서가 반포됩니다. 국장함 향교, 그리고 이제 지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가 파견되었다. 도서관 나와 있죠. 문신월가법, 연등의 8관회가 일시적으로 폐지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유교 이념을 강조했다는 것은 최승로가 그 불교는 수신의 본이고 유교는 치부의 근원이 되는 건데, 왜 가까이 있는 유교를 멀리하고 멀리는 불교만 쫓냐 해서 좀 더 유교 이념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 외관을 파견하소서 그랬죠. 이 행정적 기능의 강화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고 왕의 시 군대 수를 갖다 줄여달라고 그랬죠. 이 전제화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 그 노비안건법을 비판하고 노비환전법을 갖다가 이제 시행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그 부분은 귀족사의 토대 마련인 겁니다. 알죠? 다시 중앙 집권체제 확립은 마저도 왕권 강화하면 틀립니다. 규제 이거 유의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 관제에 나왔는데 이 성종 때 이제 정비가 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제 중서 문화성 그다음에 이제 중추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결국 이제 그 장은 이제 문화시중이에요. 이 문화시중 수장 역할을 했고 이렇게 재신과 낭사 이게 이제 이품 이상은 이제 중요 정책 협의에 참여합니다. 낭사는 이제 삼품 이하 서경 간쟁 봉박 참여했다 그랬었죠. 이 상서성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육부가 있습니다. 육부의 역할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병부의 역할이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추원하게 되면 이제 보면 추밀원 이렇게 이제 개편되었고 추밀과 승선이 있죠. 여기를 갖다 이제 제부라 부르고 여기를 갖다 추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품 이상 궁극기무, 3품 이하 아니 3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왕명 출납입니다. 그래서 2품 이상인 제신과 추밀이 결국 뭐예요? 제출하에서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 문제를 갖다가 합의하는 기관이고 법을 제정하거나 시행 규정을 다루는 여기는 이제 해의기구 알죠? 해의기구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부기관, 해의기관,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아주 중요한 역할. 어떤 기관?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알죠? 중서문화성, 중추원. 네, 제추가 참여했다. 이렇게 골격을 잡아야 돼요. 알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굳이 연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의정부로, 이게 결국은 사관원으로, 이게 이제 삼군부로, 이게 이제, 승정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왕권을 갖다 견제하는 거고, 이것은 좀 더 왕권을 갖다 뒷받침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장관을 차관의 시랑 이렇게 불렀는데 물어보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사는 꼭 기억을 해야죠.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예요. 그래서 이 송해 3사하고도 이제 좀 차이는 있는데, 송의 영향을 받았긴 받았고요. 이게 조선의 3사와 또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고려의 호부하고도 또 다르고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 재정 사무만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사대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서경 간쟁 봉박 기능들 이게 이제 감찰기관 역할을 했고요. 한림은 외교문서 교서를 작성했죠. 춘추관 역사 편찬입니다. 그래서 어사대 간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관자 서경권을 갖게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어사대에서 대자, 중서문화성에서 성자, 대성, 성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대간을. 그리고 이제 이 낭사지 제신하면 틀리니까 낭사 밑줄 치시고. 그래서 이 서경하면 관리의 임명이나 이 법의 개폐가 있을 때 이제 동의권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쟁, 간언하는 거, 봉박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정치 운영의 견제 역할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균형을 갖다가 보여주는 역할. 그래서 이 서경만 보면 간쟁이지만 견제지만은 간쟁, 봉박 또 감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균형을 이루는데도 역할을 했다. 이 법원직의 출제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성종에서 현종에 걸쳐서 이제 완비되었다 보는데 아래 보면 이제 삼경제가 결국은 이제 문종 때 가면 동경 대신에 남경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보세요. 5도는 일반 행정구역. 그 다음에 양계는 뭐예요? 북계, 동계, 군사 행정구역이고 5도에는 안찰사가 있죠. 안찰사.
가 있고, 여기 탈자 나왔네. 안찰사입니다. 5도에는 이제 안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계에는 그 병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삼품이고 정오륙품뿐이 안 돼요. 좀 더 이 병마사의 풍계가 높았다 보는데, 보면은 이제 그 밑에 그 주군에는 이제 지사가 있고 현에는 이제 현령이 있죠. 그러나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 속현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이 속현에 대한 이제 그 실제행정은 수령이 없기 때문에 그 향리가 이제 실제행정을 담당했다. 또 촌에는 촌장 있습니다. 그 향소 부국에도 이제 향리가 관할했다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5도와 그 양계, 이게 이제 일반 행정구역, 군사 행정구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찰사, 병마사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주군현이에요. 적지는 마시고 이제 호족세를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주군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계 밑에는 이제 군이 진이 있고 이 진장이 이제 파견되었는데, 이런 명칭은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원적 조직입니다. 보세요. 이원적 조직. 우리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나 조선이나 기본적으로 이론적입니다. 지방관이 이제 행정 군사를 모두 관장했는데, 이 안찰사와 이 병마사의 역할이 각각 있잖아요. 이원적 조직. 그 다음에 이게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도 있지만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속현 이하 촌과 향소 부곡이 있는데, 기본 우리가 전 시대에 걸쳐서 이 지방관은 현까지만 파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현부터 촌, 향소, 부곡은 전부 다 토착 향리가 결국은 조세, 부역, 공물에 대한 수치, 실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향리의 세력이 강했다는 거, 이런 게 특징이에요. 이원적 조직, 속현이 많았다, 향리 세력이 강했다, 이런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지방제도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고, 또 꼭 이 지도와 연계 하세요. 그 다음에 양계는 자 국방상 요충지로서 자 진장이 있다 하는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향리에 대해서만 좀 여기서 보완 설명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향리가 자 실제행정을 고려시대에 이제 담당합니다. 실제행정을 담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세, 부역, 공물에 대한 수치죠. 수치.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노역을 담당하는 일품군의 그 장을 역임합니다. 이런 역할에 대한 외역전이라는 게 이제 지급이 되었던 거고, 이들은 이제 현종 때 그 주연 공고법에 의해서 문가 응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읍사에서 업무를 맡아보는 거고, 향직을 갖다가 이제 세습했다 그랬는데, 향직과 더불어서 이 외역전도 세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지주로 성장하고, 이들이 신진사대부로 성장하죠. 그러나 조선시대는 속현이 없어지죠. 육방에 배속돼서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쪽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면은 자 결국 향직을 세습하고 중류, 중인층이라는 것만 갖고, 실쟁정도 수령이 담당하고 없어지고, 외역전도 세종 때 폐지가 되고, 문가 응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고려의 향리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되고요. 조선시대 가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군사제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군 6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까 이제 성종 때 이제 이게 이제 현종 때 갖춰지는 겁니다. 2군은 군이 두 개죠. 응양군, 용우군. 이게 이제 1000명, 2000명으로 편제됐는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중앙을 지키는 겁니다. 왕의 친위 부대. 그 다음에 6위는 6개 위죠. 이들이 이제 수도와 이제 변방을 수비했다면, 이건 경찰, 이거는 의장, 여기는 이제 궁성을 수비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경찰직의 금호이 많이도 나왔죠. 어느 정도로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기도 하고, 서울시에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어떤 이 간문이가 뭐 왕의 친위하면 틀리죠. 응양군, 용우군이 친위 부대입니다. 알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직업 군인이에요. 직업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전이 지급되고, 이게 이제 군반 시정으로서 그 직역을 세습하면 토지도 세습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주연군과 주진군 했는데, 5도에는 주연군, 양계는 주진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병, 보병, 이게 보병, 기병 이렇게 나눠지는데, 치안,
방비, 일품군 노역.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5도 일반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의 의무경찰처럼 치안이나 노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알죠? 그러나 이제 군사 행정구역에 있는 이 주진군 자체가 이 상비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제 이들은 일반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가 지급되지 않아요. 그렇죠? 토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 둔전이 할당돼서 평상시는 둔전을 경작하다가 유사시가 되면 나가서 싸우는 어떤 이 상비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토지가 지급되지 않아요. 이들에게만 군인정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교과서는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있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에는 뭐 이런 내용도 알아야 돼요. 알죠? 이 부분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수군이 나왔습니다. 이 광군, 정종 때 이제 거란에 대비했다. 나중에 이제 주연군의 모체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별무반은 숙종입니다. 그래서 신보군, 심기군, 항마군 했는데 이 사료 때문에 별무반을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조직은 숙종 때고 윤관이 이제 설치를 했지만은 예종 때 구성을 쌓았다. 구성과 연계해서 출제를 해버립니다. 이 사료. 그 다음에 삼별초가 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원래는 이제 최후 때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야별초가 있습니다. 근데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별초, 우별초 나누게 되고 몽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와서 신의군에서 삼별초가 조직돼요. 그래서 최후 때 강화도에 조직될 때도 몽고에 항쟁했다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항쟁은 언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부터를 우리가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호군은 공민왕 무렵입니다. 양천 혼성군으로 편제되어서 왜구에 대비했다.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문벌 귀족사의 그 성립과 동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래 보면 독학 나왔는데 되게 이제 7급을 그 중심으로 해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금의 사도요구 수라,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묘 이어지는 이 순서가 나오기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문벌 귀족이라는 것은 이 성종 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배층으로서 전 시대의 그 진골보다는 좀 더 개방적입니다. 이 과거를 통할 수 있다는 점. 아래 보면 문벌 귀족사의 모순과 갈등인데 우리가 어느 시대나 지배층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모순으로 얘기한다면 음서, 공운전, 왕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다 이런 게 이제 특징적이고. 지배가 뒤쪽에 가면 지방제도 그 사회 파트에서 좀 더 비교 설명할 겁니다. 자, 금의 사도 요구를 수락한 이유입니다. 1125년 이후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자겸의 난 그랬는데, 자 간단하게만 이제 한번 볼게요. 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이 결국 이제 송을 치기 전에 4대 요구를 해옵니다. 이게 이제 1125년에 있었고요. 이게 이제 문벌 귀족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면서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그 서경천도 운동이 있어요. 1126년, 1135년 묘청의 난을 수습하고 삼국 4기가 편찬되는 겁니다. 1145년. 그리고 이제 숙문 천무 현상 때문에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난 게 이제 1170년. 하여튼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알죠? 자, 먼저 이자겸의 난은 문벌 귀족사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 경원이 씨의 족벌 정치가 이제 어느 왕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종부터 시작됩니다. 알죠? 문종부터 시작돼서 다 5대 결국 그 9명의 왕비를 갖다가 이제 배출하는 이 경원이 씨, 인주 씨의 패, 이자겸과 왕의 측근 세력의 갈등, 이 예종 때 그 하나님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이제 했었죠. 인종 때. 그 다음에 이자겸은 이제 척중령과 더불어서 난을 일으켰으나 이
충경에 의해서 이제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은 위축되고 서경 천도설이 대두되고 문벌귀족사의 어떤 분열을 촉진시켰다 하는데 이게 그 서경 천도설이 서경을 천도하자 하지 말자 이게 이제 문벌귀족사의 분열을 촉진시키는 거니까 연장선에서 보세요. 알죠? 물론 이제 묘청의 나는 그걸 갖다가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고 분열을 촉진시켰다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인종이 이때 이제 개혁안 15조를 갖다 이제 발표해서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다는 것도 딱 한 번 출제했죠. 그 다음에 묘청의 그 서경 천도 운동 이 부분은 자 대비를 갖다가 이제 시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개경파 자 김부식과 이 서경파 묘청 정지상 간의 어떤 대립이에요. 그래서 왕 인종도 묘청의 그 주장에 의해서 서경 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국이랑 궁전도 짓고 팔성당도 거기다 이제 세우고 뭐 그랬지만은 이 개경파 김부식이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국호를 대의 연호를 천계라해서 묘청이 난을 일으켰고 1년 만에 그 진압이 되었죠. 자, 이 묘청 이 서경이 집입니다. 결국은 자 풍수지설에 의해서 서경을 천도하자 그랬고 여기에는 뭐 불교 난가사상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고 금국정벌 서경천도 칭제건운을 주장했던 거죠. 결국은 이제 묘청이 그 서경이 고구려 수도입니다. 하여튼 고구려 계승식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개경파 김부식 나왔죠. 이들은 이제 사대정 유교 정치사상 그리고 금의 사대 관계 수락 그리고 이제 이 묘청의 난을 수습한 이후에 그 신라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결국은 이제 유교, 합리적 유교사관, 그리고 이제 사대적 성격, 신라 계승의식, 이 삼국사기 생각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문벌 귀족 세력은 이제 강화되면서 지방 세력의 발언을 막기 위한 문을 숭상하고 무신을 천시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서경의 지위는 하락하고 결국 이제 분사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 관청을 나눠서 설치하는 이 분사제도는 묘청의 난을 계기로 폐지, 서경의 지위가 이제 하락 나와 있죠. 자, 이 성격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사상적 대립, 지역사회 내의 족벌과 지역 간의 대립, 그리고 이제 계승 이념에 대한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은 이제 이런 주장들 있었다 그랬고, 의인하는 이제 묘청의 난은 조선 역사상 1000년 만에 있었던 가장 크나큰 사건이라고 신채호가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숙문 천무 현상, 그러니까 아까 이자겸의 난의 결과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서경 천도설이 묘청의 난에 영향을 끼쳤고 묘청의 난의 결과 결국은 이 숙문 천무현상 이런 그 부분들이 결국은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무신정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무신정변은 여기 나온 대로 이 사건의 순서와 최충원 최후의 업적 특히 이 부분을 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은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묶어서 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순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면 뭐 그런 어려운 시험 문제는 무조건 풀리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죠? 문장으로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딱딱 도식으로 정리된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나. 우리가 이제 숙문 천무 현상 이런 내용들은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돼요. 묵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죠. 이 강해제가 이제 결국은 인종 때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전도 현종 때 폐위되죠. 그리고 이제 군 지휘권을 대부분이 이제 문신들이 독점하고 의종의 향락생활, 뭐 이송, 할례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중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 정중부가 이제 이고 이방을 결국 제거하고 최종 권력을 잡아요. 그가 상장군이었기 때문에 무신해의기구 중방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요. 최초의 반무신난이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입니다. 서경 유수 조이총의 난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주 명학소의 난이 망이 망소의 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중부 때 이제 반무신난들이 있는 거고 이게 진압된 이후에는 뭐 이렇게 이제 김삼이 효심의 난, 최광수의 난, 이연년의 난, 이따 지도로 보겠지만은 신라, 고구려, 백제 부운동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자,
경대승은 이제 정중부를 죽입니다. 그래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도방을 설치했죠. 이 전주 관노의 난이 무리한 부역동원에 반발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음인 이 중방을 통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정중부 밑에서 이제 성장했던 천민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라 부운동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 신라 부운동을 지원해서 이음인도 왕이 될 생각까지 가졌던 사람이에요. 18자 이왕설, 이자겸도 그렇고 이음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음인을 최충은 형제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 도방을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정적을 감시하고 정치적인 적을 감시하고 인사, 세무, 감찰, 실질적인 최씨 집권기 집정부 역할은 교정도감이 하는 거예요. 이때 설치되어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봉사 10조를 명종에게 건의하죠. 조계종을 갖다가 이제 후원했죠. 흥령부를 설치해서 이제 진주 지역에 대한 지배. 그 다음에 이제 최이 이름을 바꾼 거고, 이 정방을 갖다 설치해서 결국 이제 인사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가 왕권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선왕, 특히 이 공민왕 때 이제 폐지. 그다음에 이제 서방은 이제 문신 수기구, 자문기구예요. 진정한 문무를 겸한 권력자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서방을 설치했죠. 자, 또 보면 몽골 침입이 1231년에 있습니다. 깨졌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1232년에 천도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삼별초 조직, 마별초 조직, 상정, 고금의문 인쇄, 이 금속알자로 인쇄한 겁니다. 8만 대장경 조파는 강화도 천도기에 있는 겁니다. 알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때 이제 산호빈 만적의 난, 그리고 이제 고구려 부운동 최광수가 이제 서경에서 부운동을 일으켰고요. 담양에서. 이때 이건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나왔는데, 문벌 귀족은 몰락하죠. 그래서 새로운 신진사례부가 이 최후 때 발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료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 그리고 이제 신분 해방운동 성격을 지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충순현으로 승격되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유학이 침체되는 등 문화는 쇠퇴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해동 고승전, 이 동명왕편이 이제 무신집권기 편찬되니까 자주적 사서는 편찬된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쪽에서는 농장이 확대되니까 이 전시과가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년 결사, 수선사 결사 운동, 특히 수선사 결사가 조계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초래하다 보니까 무신정변부터는 뭐요? 다 후기로 보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 강화도로 천도하고 이제 38년 끝내고 여기 이제 그 이후에 최양, 최의, 김준, 유경, 이면, 이명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종 때 그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는 거예요. 이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원나라 간섭기로 가는 거고, 그의 아들 이제 충렬왕부터 이제 부마가 되어서 결국은 충정왕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그 즉위하게 된 게 1350년입니다. 그리고 공민왕 이후에 이제 우왕, 창왕, 공양왕을 거쳐서 1392년에 조선이 개창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시기,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 이 고려 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알죠? 후기는 크게 세 시기예요. 무신집권기, 원나라 간섭기, 고려 말. 그러니까 이 시기와 이 시기는 다른 겁니다. 이 시기는 무신이 집권한 거고, 이때는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시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외 관계에서는 이제 몽골 침입부터 원나라 간섭기로 이어서 볼 수는 있어도 일단 시대가 다른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고려 후기 부분에서 순서 물어보면 여기에다가 다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무신정변까지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자 이제 구체적인 거 확인해 볼게요.
반무신난으로서 이제 김보당의 난, 어떤 최초의 반무신난이에요. 반무신난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동북면 병마사, 그래서 이제 이게 개사의 난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더 많은 문신들이 이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서경유수입니다. 한번 적어볼래요? 이 동북면 병마사. 이건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경유수였다. 이 서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제가 지역사도 순서대로 쫙 흐름을 잡게끔 교재에다 정리해놨습니다. 이 서경유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종계열의 승려들이 난을 일으켜야 돼요. 선종은 조계종 쪽으로서 이제 무신정권, 특히 최씨정권하고 결탁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 관노의 난, 이 만정의 난. 이 사만에서 이제 천민을 얻게 하면 누구나 이제 왕후 장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공경 그 장군, 재상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권 탈취 목적. 사만에서 천민을 얻게 하면 이것은 신분 해방 운동이지만 정권을 탈취하게 한 목적까지 갖고 있다고 봐야죠. 이 만정은 최충원 쪽이니까 이건 개경에서 일어난 거고, 알죠? 이건 서경이고요. 그 다음에 양민들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입니다. 공주 명학소. 이거 우리가 이제 신분제도 다음 시간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공주 명학소 할 때 이 소는 결국은 하층 양민이지 천민이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하층 양민이 충순현으로 승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분 해방 운동의 계기가 됐다면 맞는 걸로 보세요. 그러나 나중에 망이 망소이가 결국 부모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난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민들의 난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운동 나왔는데 이 부운동 부분은 지도에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지역과 관계에서 채광수, 묘청, 이건 서경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서경, 채광수 쪽은 이 고구려 땅, 고구려 부운동 이렇게 읽어버리면 돼요. 서경과 채광수를 묶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경에서는 만적의 난, 이자겸의 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경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담양에서 이연년의 난 이렇게 묶어보면 이게 백제 땅입니다. 백제 부운동. 물론 이제 경주에서 이비의 난,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할 수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내는 거니까, 운문 초전에서 효심 김삼의 난, 뭐 이런 정도 묶어서 신라 땅이에요. 지도에서 외우세요. 알죠? 이 부운동은 고구려 땅, 백제 땅, 신라 땅 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부운동.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뭐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무신정병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빠르게 진행되어야만 또 이렇게 16시간에 걸쳐서 이 책이 끝난다는 거, 저도 좀 아쉽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뭐 요구도 있고, 저도 시간이 되면은 이걸 갖다가 뭐 한 48시간 내지 50여 시간 이렇게 좀 확장을 하고, 뭐 사료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천천히 배경 설명도 더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뭐 기회가 될 거라고는 보는데, 일단 지금 수업은 16시간에 정리하는 거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단과 수업, 뭐 종합반 이런 수업하고 막 비교해서 이렇게 빨리 나가냐 하지 마시고, 어떤 무료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축약 정리하는 거니까 저를 믿고 어떤 여러분 교재의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러면 이게 페이지 위치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딱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페이지 전체가 여러분 뇌에 아주 차곡차곡 채워질 겁니다. 어떤 공부란 게 뭐 열심히 입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입력을 하면서 머리에 저장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더 잘해야 돼요? 또 이 출력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한 게 계속 이 출력이 되는지, 시험장에서 출력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려 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예습을 해 와서 조선 전기의 내용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